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돕는 배필의 전형, 마황우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현명한 황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남편의 폐업을 이루도록 도와줬던 황후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의 황후였던 장손황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오늘 주인공인데요. 명태조 주원장의 아내인 마황후입니다. 마황후는 어려서부터 시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아버지가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도망가면서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인 마황후를 그 부모의 가장 절친인 곽자흥이라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이 곽자흥이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 속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원나라 말기에 일어난 홍건군의 주력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안희성에서 홍건군을 조직해서 전쟁에 나섰는데요. 곽자흥의 나이가 이미 5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곽자흥은 홍건군을 일으키기 전에 자기의 친구인 마공이 이 마황후를 맡기고 가니까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예 정식으로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소양을 배울 수 있도록 책도 보게 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고, 그 부인인 장 씨는 여인으로서 해야 될 일, 옛날에는 그랬죠. 바느질하고 자수하고 집안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곽자흥이 홍건군을 일으켰을 때에 주요한 장군 중에 하나가 바로 주원장이었습니다. 주원장은 25살 때 곽자흥군에 가입하는데요. 이 주원장은 워낙 전쟁을 잘했고 전투를 잘하다 보니까 곽자흥이 굉장히 중용을 했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홍건군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기 양녀와 이 주원장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황후 20살 때, 그리고 주원장이 25살 때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마황후는 상당히 주원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곽자흥은 비록 홍건군의 주력이었지만 주원장이 워낙 부하들한테 인기가 있고 실력이 뛰어나니까 약간의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하인데도 이제 시기를 했던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주원장이 그 곽자흥의 아들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곽자흥이 이제 주원장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차마 차명은 못 시키고 굶겨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그냥 가둬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마황후가 한 걸음에 이제 달려갔죠. 마침 그 군영의 주방에 누군가가 이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떡은 중국서는 병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둥그런, 우리로 치면 빈대떡 비슷한 겁니다. 그게 이제 뜨끈뜨끈한 게 올려져 있는데,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이렇게 가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막 나오는데, 곽자흥의 부인인 장치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곽자흥의 부인인 장치가,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예, 이러면서 이제 말을 어버버 했죠. 왜냐면, 혹시나 이 장치가 곽자흥한테 이야기하면, 이 주원장이 이제 바로 처형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가슴이 다 익었다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 씨가 그 사실을 알고 곽자흥한테 얘기를 해서 이 주원장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요. 어쨌건 그 주원장의 목숨을 이 마황후가 구해줬던 것입니다. 근데 마황후는 이제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주원장을 쫓아다녔는데요. 한 번은 주원장이 이 부상을 입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 마황후가 직접 들어가서 이 주원장을 두 다리를 이렇게 어깨에 걸쳐가지고 끌고 나와서 살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 전쟁터에서 마황후는 주원장을 도와서 공문서를 처리해 줬습니다. 근데 마황후는 어려서부터 이제 역사도 배우고 글도 잘하고 시도 쓰고 굉장히 총명한 여자이니까 이 공문서를 상당히 처리를 이제 잘했다고 그럽니다. 어쨌건 이렇게 이제 전쟁터에서 자기 남편을 많이 도와줬는데요. 드디어 이 주원장이 17년의 전쟁 끝에 원나라를 몰아내고 남경에 도읍을 하면서 이제 명나라를 세우고
본인이 이제 황제가 됐죠. 그리고 자기의 아내인 이 마씨를 황후로 앉힙니다. 그래서 마왕후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궁정 생활을 하는데요. 이 마왕후가 궁정 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비빈들과 이제 궁녀를 다뤘던 데 있어서 상당히 인자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주원장이 성격이 굉장히 강팍합니다. 그리고 이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중노릇까지 하면서 또 홍구군에 가담해서 공적을 세웠음에도 곽자홍에 의해서 이제 죽을 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 신하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신들을 많이 죽였는데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호유용 사건이죠. 이러한 남편 때문에 이 마왕후는 굉장히 가슴을 졸였습니다. 한 번은 그 자기의 양아들이면서 상당히 유명한 장군이었던 이문충이 이 격지에 나가 있었는데, 즉 변방에 나가서 변방을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발을 했습니다. 폐하의 양아들인 이문충이 그것을 믿고 지 멋대로 법을 어기고 변경해서 아주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이 그냥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이문충을 불러들여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왕후가 옆에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자초지종을 조사하고 나서 불러들여도 늦지 않습니다. 변방에 나가 있는 그 주요한 장군을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밀고를 듣고 들어오라고 합니까? 자세히 조사해 보소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게 거짓이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문충은 무사했고요. 나중에 큰 공적을 세우는데요. 이 마왕은 상당히 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원장이 워낙 성격도 급하고 아주 화를 너무나 잘 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주원장은 비빈들과 잠자리를 하고 나서도 어떤 때는 막 엄청나게 화를 내서 막 비빈을 죽일 듯이 이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을 거중조정했던 사람이 바로 마왕후입니다. 마왕후가 늘 남편을 달래고 이 비빈들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주원장이 비빈들과 아주 사이가 좋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게 이제 마왕후인데요. 사실 중국의 역대 황후 중에 자기 말고 첩들과 자기 남편이 잘 지내도록 했던 황후는 아마 마왕후뿐일 것입니다. 어쨌건 마왕후는 이렇게 이제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왕후가 또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인자함을 베풀었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태학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이죠. 한 번은 이제 주원장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께서 인재들을 아끼시죠? 그럼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태학에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태학에 적어도 한 2,000명은 있죠. 정말로 폐하께서는 인재를 아끼시는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황후도 알지 않소. 내가 태학에 들어온 사람들은 먹고 자는데 전혀 불편이 없게 하고 옷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황후가 그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해주는 게 없었거든요. 마왕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인재들이 자기 힘을 다해서 공부하려면 가족에 대한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부인들과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왕후가 나서서 홍판창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태학에 들어온 사람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현명한 황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미 막 엄청나게 중형을 받아서 몸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명나라 법은 상당히 잔혹해서 성을 쌓고 이런 아주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왕후가 주원장한테 그런 건의를 합니다. 제수들을 통해서 성벽을 쌓고 이런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수 중에 몸이 성한 사람들로 하셔야지, 이미 중형을 받아서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성벽을 쌓다 죽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 잔혹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없게 해 주십시오. 주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도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중형을 받은 사람들은 노역에 나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왕후는
자기가 그렇게 남편을 전쟁터에서 잘 보필해서 제왕이 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궁정에서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마왕과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거에 감사해서 주원장이 마왕후의 외척들을 찾아내서 벼슬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왕후가 극력 반대했습니다. 폐하가 아무리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저희 친척들을 벼슬을 주려고 하시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자귀나 벼슬이란 것은 공을 세운 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저들이 무슨 공을 세웠습니까? 아무런 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벼슬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 이제 주원장이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마왕은 놀랍게도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도 검소하게 지내도록 훈계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황후인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옷을 별로 안 입었고요. 입고 있는 옷도 계속 빨아서 입어서 아주 너덜너덜할 정도가 돼서, 심지어는 주원장이 제발 좀 새 옷 좀 입으셔. 우리 이 정도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치하는 아들들이나 공주들한테 자기 너덜너덜한 옷을 하사해서 그걸 보면서 너희도 검소함을 배워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왕은 불행하게도 51살 때 급소하고 맙니다. 지금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병석에 누운 마왕후를 위해서 대신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폐하, 명산 대찰에 가서 이 마왕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원장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맞소,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마왕후가 극력 반대합니다. 폐하, 사람의 명은 하늘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제가 어길 수 있겠습니까? 제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이 이미 제 목숨을 가져가시려고 정했으면 저는 죽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치료하고 있는 의원들을 절대로 제가 죽었다고 해서 처벌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황후나 황제를 치료하다가 서거하게 되면 그 치료했던 의원들을 죽였습니다. 이 치료를 제대로 못했다고요. 그걸 알고 있는 마왕후는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장손황후랑 똑같죠. 장손황후도 그런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이 마왕후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이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어. 그랬더니 마왕후가 무슨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현명한 인재들을 등용하셔서 끝까지 잘 쓰시옵소서. 그것이 폐하의 제국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인재들을 제발 많이 키우십시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실 주원장은 자기 아내가 너무나 현명하고 자기를 잘 보필해줬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잔치를 열면서 황후를 치켜세웠습니다. 정말로 내 부인이야말로 당태종 이세민의 장손 황후보다 더 뛰어난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맞습니다. 다 이러는데 마황후가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저는 장손 황후에게 절대로 비길 수 없는 인물입니다. 장손 황후는 저보다 몇십 배나 뛰어난 여인입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폐하와 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황제와 황후가 돼서 좋은 시절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하께서 소첩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폐하가 어려울 때 폐하를 도와서 이 제국을 세운 신하들의 공을 잊지 마옵소서. 그 신하들을 잘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황은 죽을 때도 현명한 인재들을 꼭 등용해서 잘 쓰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주원장은 자기가 폐업을 이루고 나서 수많은 공신들을 다 죽였습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했던 황제로 기록되고 있을 정도죠. 그거를 잘 아는 마황후는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죽으면서까지 자기 남편에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인재를 잘 등용하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록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봉건 시대 때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남편을 도와서 제왕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정치를 도와서 현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마황무.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현명한 황후의 한 사람으로 꼽히면서 남편을 도와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마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